지적 대화를 위한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공문서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과 함께 지적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지적 대화를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예술, 그 중에서도 미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술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미술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작품을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거나 도대체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모르겠다거나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혹은 왜 유명한지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술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2015년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화가인 잭슨 폴락의 넘버 17A라는 작품이 무려 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466억 원에 팔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무엇을 그린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그림은 또 어떠세요? 피카소와 쌍벽을 이루며 21세기 최고의 화가로 일컬어졌던 앙리 마티스가 그린 달팽이라는 그림입니다. 정확히 말해 그림이 아니고요. 배경을 물감으로 칠하고 종이를 오리거나 찢어서 붙이는 컷아웃 기법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달팽이처럼 보이시나요? 앙리 마티스는 달팽이의 껍데기의 나선형을 단순화시켜 표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예술의 전당 앙리 마티스 전에 갔는데요. 옆에서 관람하던 어떤 여성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저런 그림은 우리 애도 그리겠다고요. 사실 미술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미술을 좋아는 하지만 미술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미술은 그냥 느끼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미술 감상에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더 깊이 있는 감상과 더 풍부한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인 미술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학문적인 미술 이론이나 전문적인 미술 지식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술을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미술에 대한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변화에도 유행이 있듯이 미술 세계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한 미술사적인 흐름이란 바로 미술 지도를 읽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미술 지도를 펼쳐보고 미술 역사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바로 미술 내비게이션을 검색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와 함께 보는 작품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작품 중 하나인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입니다. 고흐가 그린 그림이죠. 고흐는 후기 인상주의 화가입니다. 후기 인상주의는 뭐고 누가 있을까요? 후기 인상주의는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미술 운동의 한 파로 인상파의 화풍을 개성적으로 발전시켜서 주관적 표현을 중요시하고 극히 간략한 기교를 썼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세잔, 고흐, 고갱 등이 대표적인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입니다. 자, 그리고 미술을 이해하려면요. 화가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그린 방법을 자세히 분석해 보는 것이죠.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을 좀 분석해 보면요. 코발트 블루가 이 작품에서 주된 색조를 차지합니다. 고흐는 화폭에 직접 흰색 튜브 물감을 짜서 하이라이트 효과를 주었습니다. 또한 칠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단순히 붓을 칠하는 것을 넘어서 붓의 자루나 혹은 갈대로 표면을 긁어냄으로써 그만의 독특한 화풍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 전경의 마을 풍경을 최대한으로 축소하고 하늘의 풍경과 수직으로 뻗어나가는 삼나무를 주된 묘사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이는 고흐가 풍경화를 그릴 때 자주 이용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림을 왜 그렸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실 그 그림이 무엇을 그린 것인지, 그림을 어떻게 그린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화가가 그 그림을 왜 그렸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의 생각과 행동하는 동기가 있듯이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게 된 열정의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그림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알려면요, 화가의 프로필이나 경력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가의 그림에 영향을 준 사회나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의 시대적 배경이나 화가와 함께한 화가의 가족이나 연인,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화가가 살아온 생활을 이해하다 보면요, 그림이 다르게 보이고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고우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를 자세히 보면 가장 큰 특징은 소용돌이치는 하늘과 별입니다. 고우는 별이 빛나는 밤에를 어떻게 그렇게 그리게 됐고 왜 별과 하늘을 소용돌이치게 그렸을까요? 먼저 별이 빛나는 밤에를 그린 배경은요, 바로 동료 화가 고갱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파리의 화상으로 일하고 있던 고우의 동생 태호는요, 곧 인상주의 화가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호는 고우를 파리로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인상주의 화가 중에 한 명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파리로 오게 된 고우는요,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시골 마을 아를로 떠납니다. 아를로 가기 전에 고우는 파리에서 알게 된 몇몇 화가들에게 화가 공동체 생활을 제안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의 제안을 받는 화가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의 제안을 받아준 단 한 명의 화가가 있었죠. 바로 폴 고갱이었습니다. 사실 고갱은 고흐와 성격이 그렇게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갱은 화가 공동체 생활이 그렇게 내키지는 않았지만요, 그에게는 금전적인 문제가 좀 있었고요. 고흐의 동생 태우가 금전적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그 말을 듣고 아를로 이동을 합니다. 아를의 노란 집으로 1888년 5월에 이사를 온 고흐는요, 건물 앞 작은 부속 건물에 있는 4개의 방을 임대를 합니다. 1층에는 2개의 큰 방, 그리고 예술가들을 위한 작업실과 부엌, 그리고 2층에는 2개의 작은 방들, 그리고 게스트룸. 그 게스트룸에 고갱이 머물렀다 그러죠. 그리고 고흐 자신이 머물 방들로 이루어져 있던 게 바로 노란 집입니다. 이 시기 고흐는 고갱을 정말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고갱의 작품뿐 아니라 고갱 자체에 반했었고요. 그와의 우정을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그 유명한 해바라기 그림도 고갱과의 우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갱이 머무는 침실에 걸어줄 그림으로 그 그림을 그린 정도면 정말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하지만 고흐와 고갱은 추구하는 그림부터 성격까지 모두 달랐고요. 둘 사이에는 좁힐래야 좁힐 수 없는 커다란 예술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고갱은 작품을 팔아 돈이 마련되면 아르에서 나올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심지어 당시 고흐의 작품 한 개도 팔리지 않았지만 고갱의 작품은 계속 팔리고 있었어요. 고갱의 오만함은 하늘을 뚫었습니다. 갈등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고갱은 고흐에게 돈도 못 버는 화가라고 비판했고요. 고흐는 고갱을 돈만 하는 화가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아르의 한 카페에서 발생을 합니다. 한 카페 주인 진우 부인을 고흐와 고갱이 전혀 다르게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은 또다시 갈등하고 고흐가 분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길을 잘라버리면서 끝이 납니다. 그 마을에서 정신병자 취급을 받자 고흐는 생레미 요양원에 요양하면서요, 그 당시 느꼈던 정신적 고통을 소용돌이로 묘사했다고 합니다. 결국 별이 빛나는 밤에에 나오는 소용돌이 하늘은 고흐가 생레미 요양원에서 어떤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그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요, 별이 빛나는 밤에는 고흐만 그린 게 아닙니다. 우리 절규라는 그림으로 유명한 뭉크도 별이 빛나는 밤이란 똑같은 제목의 그림들을 무려 6점이나 그렸고요. 우리 밀레도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의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지적 대화를 위한 미술 레시피를 통해서 미술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